2006년 1월 12일 이재명 시장이 결재를 하고 요약 부전지와 본 보고서 사이에 간이를 한 시장 결재인을 붙여서 간이를 한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은 여러분께 캡처를 해서 이미 다 드렸습니다만 2016년 1월 12일 대장동과 공단은 성남의 1공단을 뜻합니다. 신흥동에 있는 분리개발 보고서인데요. 이것은 정민용 팀장이 이재명 시장에게 독대, 대면 결재를 받았다는 것이 이 화천대유 일당들의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성남시청 직원들은 비서실로 들어왔다. 구체적인 결재 경위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시장과 정민용 팀장의 직접 대면 사실, 독재 사실, 독대 사실, 그리고 결재 사실을 흐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당사자들의 대질과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녹취를 통해서 정민용이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것으로 인정이 되면서 이 결과로서 2020년 10월 30일 노래방 녹취록, 최근에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 말로 민용이도 100억이다 라는 대화가 바로 이 결재 문서를 이재명 시장에게 독대해서 결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공로에 대한 대가가 100억이라는 뜻입니다. 이날 김만배는 정민용에게 100억, 유동규에게 700억 이렇게 배분한다라는 대화 내용이 이 2020년 10월 30일 노래방 녹취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던 정영학도 1공단을 떼어내서 결합개발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직접 2016년 1월 12일 이재명을 독대해서 결재를 받아냄으로써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정영학이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결합개발과 분리개발이 무엇인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개발해서 10km 떨어져 있는 이거를 함께 묶어서 공원과 용적률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2016년 1월 12일자 분리개발 문서의 결재를 통해서 공단은 공단대로, 대장동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돼서 사업 명칭 자체도 결합개발 사업이 아니라 대장동 아파트 사업으로 분리돼서 독립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용적률은 대장동 아파트에 그대로 다 몰아주게 됩니다. 원래는 공단과 아파트를 묶어서 녹지와 용적률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모두 취소시키고 새로 단위계획, 그 단지 계획과 용적률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은 편법을 넘어서 불법적인 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대장동 화천대유 일당에게는 용적률로 인해서 약 2,700가구의 특혜가 주어진 셈입니다. 이 2,700가구의 용적률을 포함해서 대장동 아파트는 전체가 6,000세대, 조금 모자라면 5,900 몇 세대입니다만 이 2,700가구의 용적률이 대장동에 주어지면서 6,000세대의 규모의 대장동이 되고 이게 4조 원대의 분양 매출이 되는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장동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5억 정도의 분양이 됐습니다. 토지 조성 원가, 건축 원가를 빼더라도 2억 내지 3억 정도의 분양 수익이 나왔다고 친다면 이 2,700가구의 용적률을
성남 공단에서 떼어내서 대장동에다가 다 몰아줌으로써 3억의 차익을 줬을 때는 8,100억, 그리고 매출로는 5억짜리 아파트 2,700세대가 대장동의 용적률로 추가로 져졌기 때문에 얼마죠? 1조 3,500억의 매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천대유는 이 결제로 인해서 돈벼락이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유동규에게 700억, 또 천화동인 1호에 그 700억을 포함한 1,500억 이익을 몰아줄 수 있었고, 그 분양 수익은 지금도 계속 불어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민용 팀장이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결제를 받았던, 아까 이건 그 문서의 원본입니다. 옆에 물에 젖어서 다 너덜너덜 돼 있는 이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 정민용이, 그래서 왜 정민용이 이 문서를 감추고 있다가 달리는 차 안에서 추정입니다만은 고속도로로 버리고 다급하게 가야 됐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나온 문서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아까 문서가 붙어 있었습니다만 이 문서는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역시 이재명 시장 결재, 그리고 요약 부전지와 본 보고서 사이에 시장 결재 직인의 간인이 찍혀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공사 배당 이익 보고서라는 제목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최대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배당 이익 5,503억에 1,822억 원은 임대 아파트 그 땅을 화천대유에게, 성남의들에게 넘겨준 그 대가로 배당 이익을 받아온 겁니다. 나머지 5,503억 중에서 1,822억을 뺀 나머지들은 공원 조성비 또는 배수구 또는 터널 공사비 등 그 단지의 실제 비용을 환수한 것처럼 계산 집계만 바꾼 것이고요. 실제로 순수하게 성남이 처분할 수 있는 그 배당금으로 나온 것이 1,822억 원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자, 사업 개요가 이렇고, 소재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보면 배당이익 활용 방안. 그래서 이란 A10블록 1200세대를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당시에 이주해야 되는 세입자들 및 성남의 무주택자들에게 임대주택으로 주는 방안. 대안 2는 A9블록 221세대를 매입하고 임대주택을 성남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방법. 제3화는 임대주택을 포기하고 그 돈을 성남시장이 임의 처분하는 방법. 이란 2안 3안을 결제를 올리는데, 이란 2안을 하려니 그 공사를 할 돈이 없다 라는 정답을 미리 써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3안을 쓰게 되면 성남시장의 적의 판단에 의해서 정책적 목적으로 쓸 수 있다 라는 내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부전지 1, 2, 3안에다가 동그라미를 3안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자, 이 뜻은 성남도시공사가 토지 수용을 통해서 공공이 권한을 준 것은
임대 아파트와 성남공단의 공원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공원 개발은 분리 결재로 인해서 떨어져 나갔고요. 남아있는 유일한 공공의 목적은 임대 아파트인데 이것도 바로 이 2017년 6월 12일자 이재명 시장의 직접 결재 문서에 의해서 임대 아파트도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 임대 아파트는 1200세대를 매입 또는 건립해서 임대 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었습니다. 임대 아파트 사업에는 돈이 많이 들어서 쉽지 않고 그 돈도 없다. 이런 내용과 함께 사만으로 유도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올린 다음에 사만에다 이재명 시장이 동그라미를 하고 결국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임대 아파트 사업을 킬시키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1,822억 원을 받고 2018년 선거를 앞두고 시민 배당으로 뿌리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문건이고요. 다음 세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것이었고, 자, 공원에 대한 것이, 공원이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 임대 아파트를 없애버리는 결재를 한 며칠 뒤에 2017년 6월 16일 1공단 공원 사업에 대한 고시를 합니다. 성남도시계획시설 제1공단 근린공원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자, 이것은 성남시장이 직접 고시를 한 문서입니다. 요 자체는 보따리에서 나온 문서는 아닙니다. 요거와 관련된 부속 문서들이 보따리 안에 있고 이것은 공개된 문건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 2017년 6월 16일 1공단 공원 사업비 내용이 들어간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하면서 여기에 형광펜으로 친 것처럼 사업 비용은 2,340억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사업비가 2,340억이면 5,503억을 회수했다라는 그 금액하고 맞지가 않게 됩니다. 다른 터널 공사비 또 이 임대아파트로 배당받은 아까 1,822억 원 이런 걸 메우다 보면 이게 부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을 넣은 2,761억 원을 환수했다라는 주장을 이재명 시장이 2017년 3월 달에도 하고 2017년 8월 달에도 하고 그 이후에 2018년 선거 과정과 공보물에까지 이 내용들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공문서로 고시를 했던 그 고시문에 들어있는 금액을 자기가 고시를 해놓고도 그와 400 이 차액이 421억이죠. 예, 421억 원을 부풀려서 선거운동과 재판까지도 우기고 있는 게 현재 이재명 시장의 이익 환수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는 엄연히 고시까지 해놓고도 경기도지사 2018년 선거 때 1공단 공원 사업으로 2,761억 원을 환수했다고 홍보를 하고 2018년 5월 선거 공보물에는 결재 한 번으로 5,503억 원을 환수했다. 5,503억 원이 금액이 맞으려면 이게 2,761억 원이라 해야 됩니다. 421억 원이 빕니다. 거리 유세에서도 한 푼도 안 들이고 5,503억 원을 벌어서 신나게 썼습니다. 이렇게 일 잘하는 시장입니다. 라고 유세를 했고요. 지금도 5,503억 원을 회수했다고 전혀 근거도 없는 자기만 알고 있는 숫자를 주장하고 있는 게 현재 이재명 시장의 주장입니다. 일단 오늘 이 세 가지 문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유동규가
창밖으로 핸드폰을 던졌죠. 검찰이 못 찾았습니다. 정민용 팀장이 고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 배수구로 던져놓은 대장동 문건 보따리, 이 안에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제했던 핵심 문서들이 들어있는 이 보따리를 찾지도 못하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이 검찰, 전면 재수사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도 대놓고 증거인멸한 정민용은 아직도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추고 무슨 진술을 검찰에 흐려서 협조해서 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민용 팀장과 한 팀을 이루어서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던 또 다른 핵심 실무자 김문기 차장, 이분들은 사업자 정성평가, 정량평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정민용 팀장은 퇴직한 다음에 성남도시고발공사에 휴일날 심야에 들어가서 당시의 채점표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컨닝페이퍼를 갖고 와가지고 검찰 조사할 때 당시의 심사 결과표를 이 자료를 갖고 써봐라 하니까 당시 했던 그대로 재현을 해냈고, 김문기 차장은 벌써 2015년 7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당시 채점표와 전혀 다른 채점 결과를 검찰에 제출함으로써 가장 궁지에 몰렸고, 또 이와 연결돼서 이재명 시장과의 대면 결제 부분에 대한 정민용 팀장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조사의 압박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던 거죠. 그 김문기 차장에 대해서 왜 2018년 재판 이전에는 절대로 몰랐다고 이재명 시장이 극구 주장을 하고 있는지, 당시에 정민용, 김문기 차장은 큰 틀에서 봐서 공익 환수가 됐습니다 라고 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민용은 그걸 근거로 자신이 사우나로 빠져나갔던 것, 근무 중에 자리를 비웠던 것에 대해서 징계가 들어오니까 내가 이재명 시장을 무죄 판결을 받아냈던 공로가 있는데 나를 징계하면 안 된다 라고 구제 신청서를 낸 게 이미 다 제출이 됐고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김문기 차장과 그 유족들도 2015년 1월 달에 호주 9박 11일 골프 여행, 30번의 식사와 여러 차례의 골프 라운딩에서 시장과 함께해서 즐거웠다는 내용을 가족들에게 메시지로 보내놓은 게 이번에 유족들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정민용과 김문기, 이재명 시장과의 직접적인 연결관계, 이게 지금 말씀드린 이 보따리 속에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